정도란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며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정상에 오르고 싶다 생각한다면 이는 부질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긴 인생 조금 늦게 가면 어떤가요? 천천히 걸어야만 볼 수 있는 풍경도 있지 않나요? 넘어지면 또 어떤가요? 잠시 쉬어가면 되는 것을. 그렇게 자신만의 속도로 더 천천히 나아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값진 삶은 아닐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면, 또 넘어진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었다면, 어둠에 홀로 버려진 이를 빛으로 인도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값진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물처럼 흐르고 흘러 서로에게 닿을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나에게, 나는 그대에게 소중한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 예를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있어 세상에 참된 행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18년 10월 25일) 라디오 금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63화. 네, 짙어가는 가을 풍요로운 계절만큼 라디오 금천의 방송 프로그램도 3기 교육생들의 신규 프로그램 참여로 정말 다양하고 개성 있는 마을 라디오 방송으로 거듭나며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방송을 소개해드리자면요. 금천 문화링크와 브루스리의 즐거운 인생, 또 실버라도, 줌바 앤 뮤직, 그리고 알쓸 잡방 5개의 신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청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의 떨림과 어색함이 묻어나는 DJ들의 목소리이지만 누구나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 떨림이 더 순수하여 정말 정감 있고 따뜻한 방송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어린 댓글도요. 환영한답니다. 오후의 나른함을 흥겨운 음악과 함께 듣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사이가 불러줍니다. 챔피언.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하!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를 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봐봐 인생 사나인데 가슴 펴고 화끈하게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것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천경과 학생 서로 대립했었지만 나인 같아. 고로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합세, 하나로 합체. 모두 힘을 길러 젊음을 질러, 자유로운 외침이 저기 높은 하늘 찔러. 소리 질러, 우리는 제도권 킬러.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봐봐 인생 사람인데 똑같이 모두 어깨 동무.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파벌 없이 성별 없이 앞뒤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네, 참피언. 사이가 불러주는데 너무 흥겨워서 잠깐 어깨도 들썩거려 봤습니다. 오늘 사랑채 63화 초대 손님은요. 금천구 의회 의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와주신 의회 홍보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섭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거든요. 또 오늘 사진 예쁘게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 기술은 포포조 이은희 PD가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라디오 검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PD님도 우리 의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우선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의장님 본인 소개와 우리 라디오 검천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의 의장을 맡고 있는 유명기 의장입니다.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많이 됩니다. DJ인 윤명숙 님과 함께 1시간가량 저와 우리 금천구 의회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 함께 하려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장님이 나오시는 방송이라 아마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방송 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의장님. 늦었지만 지난 7월 제8대 전반기 구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로 책임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소감과 의회 운영에 대한 의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 7월 5일자 의장에 취임을 했는데요. 네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네요. 네.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시 동료 의원들이나 선배 의원님들이 저를 의장으로 뽑아 주셔서 지금도 매우 감사히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선 의원일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제가 의장이라는 자리에 또 앉고 보니 의장의 어떤 직책이 또 얼마나 또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금천구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의장으로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의장이 되신 후에 주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장 전용 차량을 안 쓰시고 반납하셨다는 그런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는데요. 정말 소신 있는 용단에 구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이 되셔서 또 의장님으로서의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의정 활동,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의정 활동을 하시고 싶다 하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실은 일부 인터넷에 이제 좀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7월 5일 날 의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제가 결단을 내렸죠. 그 순간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는 의장이 되면 이러이러한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제가 의장이 취임을 한다 보면 의장 어떤 전용차와 나름대로 어떤 권위의식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과감히 내려놓겠다. 이런 생각하에 취임 오는 날 바로 그날부터 제가 의장 전용차와 의장 전용 휴대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주민에게 어떤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는 권위적인 이런 어떤 모습을 탈피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신뢰받는 의장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권위의 상징인 검은색 전용 승용차를 네. 반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기사 내용을 보고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 정말 대단한 용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4년 보스턴 마라톤을 또 완주를 하셔서 네, 스포츠맨으로 오뚜기 의원이라고도 이렇게 닉네임이 붙을 정도인데 지난 4년을 초선 의원의 열정과 스포츠맨의 끈기로 정말 두 발로 열심히 뛰면서 시흥 235동이죠. 네, 시흥 그렇습니다. 235동의 주민의 민원과 또 초선 때 여정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금천구에서 네. 이제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42.19km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대에 주파하는 이제 최초의 주자. 네. 그것을 이제 마라톤 용어로 이제 서브 3 주자라고 하는데 금천구의 서브 3의 어떤 최초 주자가 저 유명기입니다. 그러시군요. 2003년도 10월 달에 춘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금천구에서는 42.19km 풀코스를 2시간대에 주파한 최초의 주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2004년도 4월 19일 날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을 제가 금천구에서 최초로 완주한 완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천구에서는 그 마라톤에 대한 기록을 두 가지를 갖고 있고요. 제가 이런 그 어떤 금천구의 어떤 생활체육, 특히 마라톤 부분에 어떤 기여한 어떤 공로로 제가 구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체육 부문에 구민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발로 뛰는 골목골목 이제 제가 많이 걸으면서 주민들과 이제 소통하는 계기가 많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 벽산 아파트에서 이제 그간 독산역까지 왕복 운행하는 이제 마을버스 1번 버스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7호선을 타려면 독산역에서 다시 그 1호선을 환승을 하든지 독산역에서 택시를 타든지 가산역까지 그렇죠. 아니면 걸어가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또 이렇게 이용을 해보니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알게 돼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뭐 구정 질문을 꾸준히 해가지고 이것을 가산 디지털까지 연장을 좀 해주세요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7대 때부터 이걸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01-1번이라는 그 어떤 번호로 해서 이 가산 디지털까지 한 정거장을 연장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실제로 이제 제가 이용을 해봤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편리하고 그렇죠. 또 그 우리가 이제 마리오 패션 단지 뭐 이런 데를 쇼핑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뭐 택시를 타거나 뭐 이랬는데 교통편이 좀 불편했죠. 마리오 패션 단지 뭐 이런 거 이용할 때 좋고 또 7호선을 타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1호선을 환승해서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에서 복잡하잖아요. 그러거나 이제 독산역에서 택시를 타거나 걷거나 했어요. 근데 걷기는 좀 멀어요. 멀죠. 주민들이 이제 01-1번을 신설을 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뭐 쑥스럽지만 뭐 하여튼 7대 때부터 쭉 노력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잘 돼서 저도 좀 마음이 좀 흐뭇합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이렇게 편의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주민들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오라든지 거기 현대 아울렛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상권이 그렇게 많이 돼 있어서 젊은 층도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그가 아울렛이기 때문에 그럼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의장님 참 대단한 성과를 내주셔서 네, 예.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의장님께서 이제 또 다른 주민과의 소통 방법의 하나로 매일 아침 교통 봉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장님의 정치 철학이 조금 독특하실 것 같아요. 어디에 그걸 글을 두고 예. 하시는지 좀 네, 쑥스럽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실은 제가 그 무료 급식 봉사를 네. 이제 2군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토요일 날 둘째, 넷째 토요일 날에는 이제 청담복지관에서 이제 급식 봉사를 좀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둘째, 넷째 일요일 날에는 부뚜막이라는 그 단체에서 네. 이게 청소년 수련관 식당에서 그렇죠. 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서 제가 또 급식 봉사를 지금 밥을 퍼주는 저는 이제 네. 때로는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렇지만 네. 지금은 이제 주 업무는 네. 이제 은행나무나 네. 이쪽에서 서 계시는 어르신들 네. 제가 제 차로 네. 실어다가 청소년 수련관 네. 식당으로 모시면 네. 또 식사가 끝나신 다음에 다시 은행나무 쪽에다가 이게 모시다 드리는 차량 봉사를 네. 제가 직접 제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차량으로 네. 이제 그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우시는 이렇게 봉사가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실천으로 하기에는 그래도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그전부터 하시던 봉사일을 놓지 않고 하신다는 게 대단한. 네. 이게 한 10여 년째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다리미질 봉사를 또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 다리미질을 우리 시흥오동에 가면 전진상 의료원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에 뭐 호스피스 병동 같은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1, 3주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그 말기암 환자들의 환자복이나 그 베갯니, 시트카바 요것을 그 다리는 일을 지금 거기도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했던 봉사들이에요. 그거 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부부 동반해서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의원이 되고 나서 봉사를 하나 또 추가로 시작한 게 교통정리입니다. 제가 2014년 이제 지방선거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제 지역 중에서 출퇴근 쪽에 이제 교통 흐름이 막히는 부분을 금천경찰서하고 제가 협의를 했어요. 어디를 가서 봉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시흥 사거리, 그다음에 은행남 오거리, 그다음에 벽산 5단지 신기마트 앞에, 그다음에 그 벽산 3단지 그 내리막길 쪽하고 시흥 삼동 쪽은 이제 유통상가 건너편에 그 명부약국이라고 있어요. 그 기아대교로 좌회전하는 쪽이거든요. 맞아요. 그쪽이 아주 그 교통이 불편한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시흥 사거리, 화요일 날은 은행남 오거리, 수요일 날은 벽산 아파트 5단지, 목요일 날은 벽산 3단지, 금요일 날은 그 시흥 삼동의 유통상가 건너편에 명부약국 앞에 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월화수목금을 매일 뭐 1시간 이상씩 이제 제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건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영하 10몇 도로 떨어져도 변함없이 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의회가 열려 있다든지 뭐 특별히 어떤 공식적인 뭐 지역의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좀 어쩔 수 없이 빠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하고요. 또 이 호루라기가 세요. 호루라기 세요. 근데 영하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엄청 차가울 텐데 입술에 호루라기가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추운 날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구의원으로서의 저는 뭐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선되기 전부터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해왔고 당선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당선됐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제가 재선되니까 재선됐으니까 그만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의장이 되니까 의장 체면에 의장이 교통정리하면 좀 모양새가 그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제가 재선되고 또 의장이 됐으니 더 봉사를 빠짐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변함없이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의장님의 정치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그 일상사를 함께 처음 아침부터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주민들의 이런 삶의 모습도 보고 어려운 것도 이렇게 정말 좀 전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매의 눈으로 잘 살펴보실 것 같은 봉사활동에 정말 네, 응원을 보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금천 구민이 주말에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시흥동의 시위 현장, 네, KCC 도장 시설 그 설치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금방 어떻게 되지 않나 하고들 생각은 했는데 그게 지금도 그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구의회에서의 어떤 대안 같은 게 마련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 구청 광장에서 네. 데모를 이제 처음 할 때 네. 이제 제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 네. 네, 의장으로서 네. 이제 나가서 이제 제가 이제 의장으로서 이제 드린 말씀은 어떤 경우가 일어나더라도 네. 우리 구민의 환경권, 네. 건강권, 네. 이런 것들은 꼭 지켜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거기서 이제 주시길래 제가 이제 거기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209회 임시위에서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벤치코리아 도장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이제 만장일치로 우리 의원 10명이 네.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서 네. 이제 결의안 그 낭독도 하고 네. 또 이제 구호도 외치고 네. 해서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우리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저희 라디오 검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네, 라디오 검천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기획하고 녹음 제작하면서 이렇게 저희 검천구 여러 지역 마을과 교류하고 또 주민과 소통하는 미디어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천군 뉴스 방송도 지난달에 이렇게 다시 편성되어서 하고 있고 개성 있는 10여 개의 문화 프로그램 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우시장의 도시재생 방송도 홍보 방송도 하면서 구로공단을 기억해라는 기획방송도 지금 5회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 인터뷰 방송, 마을 라디오 방송국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콘텐츠와 구성원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기본적인 공간이 사실 지금 이 공간도 저희가 월세를 내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공간이 없어 3년째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희 다른 비교를 해보면 타 지역에는 미디어 센터도 건립이 되고 또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쏟아서 다른 마을 방송국들은 정말 환상적일 만큼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검천은 방송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 드리는 말씀이고 미디어에 대한 관심 의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참 우리 마을의 네. 소식을 이제 소소한 소식을 전하고 네. 이제 네. 우리 이웃들 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참 전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을 미디어의 매력인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참 제가 실제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직접 확인해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네. 정말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네. 좀 이렇게 번지름하게 좀 뭔가 좀 네. 멋있는 데서 네. 이게 진행도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좀 열악하고 이런 걸 네. 제가 처음 오늘 네. 봤는데요.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제가 최근에 좀 자료를 해서 좀 통해서 알아보니까 네. 그 시흥 오동의 그 어울샘, 네, 맞아요. 예, 이게 네. 새로 좀 최근에 네, 완공했잖아요. 네, 네. 예, 여기에다가 그 마을 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의장으로서 우리 그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제 힘을 모아서 네. 앞으로 이제 우리 마을 미디어를 좀 더 정말 우리 금천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25개구에서 네. 제일 앞장서가는 우리 마을 미디어가 되기 위해서 네. 우리 의장으로서 제가
한번 제가 오늘 네. 정말 좀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하여튼 네. 열심히 네. 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금천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의장님의 공약을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네. 예, 지역에 이제 발로 이렇게 뛰면서 네.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또 교통봉사를 하면서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보도블록이나 그 어떤 인도 부분이 네. 상당히 불편해요. 네, 네. 다니다 보면은 보도폭도 좁지만 네. 거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배전반이 설치해 있다든지 네. 뭐 공전화 박스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띠 녹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녹지 공간이 있는데 네. 그 띠 녹지 공간에 보면은 담배꽁초 아주 그 뭐 집합소더라고요. 네. 거기다 다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깔끔하게 네. 예, 재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거리 같은데 횡단보도 같은데 보면은 네, 네. 이제 그 뭐랄까 그 폭이 네, 너무 네. 높아가지고 네, 턱이. 네. 턱이 높아가지고 네, 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맞습니다. 그 네. 지나다니는데 통행인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렇군요. 특히나 네. 겨울철 같은 데는 네, 네. 미끄러지기 쉽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참 이용하기는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보도 부분을 제대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신호 체계가 너무 따로따로 놀아서 정말 사실은 그래요. 예. 네. 교통사고 또 어떤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지역구는 그 벽산 아파트 올라가는 그 쪽이 너무 급경사라서 네. 특히 겨울철에는 거기 한번 눈이 오면은 마비가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도 네. 매년 첫눈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은 꼭 그 조금씩 사고가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좀 출퇴근할 수 있도록 네. 그 급경사 부분의 어떤 안전관리 문제를 더 보강을 해서 좀 힘쓰려고 합니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1부는 이제 이점 질문으로 하고 의장님 좋아하는 신청곡 청해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의장님 좋아하는 신청곡 어떤 음악으로 들려드릴까요?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그 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네. 우리 잊혀진 계절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 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금천 윤명숙의 사랑채 63화 금천구 의회 류명기 구의장님과 함께하는 유쾌 상쾌한 인생 스토리 2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네. 제가 인터넷 검색에서 의장님 고향이 김제 만경평야로 되어 있는 걸로 봤거든요. 네. 지금도 만경평야로 불리나요? 만경인데 이제 네. 거기가 평야지대니까 그냥 만경 평야. 아, 그런가요? 예. 정말 네. 의장님 어렸을 적 모습과 또 고향 마을 만경평야는 어떤 동네였나? 네,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전라북도 김제 네. 만경이라는 데서 이제 태어났고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호남 평야의 네. 중심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동네에 가보시면은 거의 산은 없고 산이 있더라도 아주 낮은 산. 네. 예, 거기에 이제 넓게 펴져 그래도 김제에 지평선 축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평선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아주 넓은 들판입니다. 그래서 만경평야. 쌀농사. 그렇죠. 네. 예, 주로 이제 벼농사가 대부분이고, 네. 예, 밭농사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거의 논농사. 그럼 옛날에 네. 어렸을 때 네. 뭐 꼴도 배로 가시고 소도 이렇게 풀 뜯기고 뭐 그런 적이 네, 있으신가요? 이제 네. 어차피 이제 주 이제 그 생활이 네. 벼농사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거의 뭐 나무농이지만 저희 농은 네. 뭐 거의 없었던 네. 걸로 기억이 나고 나무농을 짓더라도 이제 항상 저희가 6남매인데 네. 이제 6남매가 항상 그 벼도 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새끼 꼬는 일. 겨울에 이제 우리 고향에서는 그 겨울에는 또 새끼를 꼬고 네, 옛날에 가마니를 그랬죠. 짜는 네, 네. 이런 일들을 그게 생계 수단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저는 이제 유난히 어렸을 때 그 달리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게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 넓은 들판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넓은 들판을. 네. 마구 뛰어다니고 그냥 네. 뭐 브레이크 없는 그냥 뭐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기억에 네. 사람도 비행기처럼 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면은 네. 조금은 이렇게 비행기처럼 붕 뜰 수 있을까 이런 환상적인 꿈을 저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예, 어. 그냥 그 마구 그 들판을 뛰면은 네. 지칠 줄 모르고 네. 이게 전력 질주하면은 사람도 뜰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막연히 했었어요. 네. 사실 불가능이랬지만 그치. 그렇게 전력 질주하면 나도 뜰 수 있을까 네. 이런 꿈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져진 체력으로. 네. 네, 그때 아마 네. 기초가 좀 다져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그런 때. 것 같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그 마라톤을 하셨는데 그동안 수상 경력을 아주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친다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수상 예. 경력이 있는지. 사실은 제가 네. 어렸을 때 뭐 네. 수상 경력이라고는 내세울 건 없지만 네. 제가 아까 점심 식사를 하면서 네. 어떤 분이 네. 마라톤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라톤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쵸.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네. 평생을 이제 다리 장애로 사셨어요. 네. 네. 선천적인 건 아니고 그 아기 때 외할머니가 이제 그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네. 아기 때부터 이 장애로 세상을 이게 네. 살 수밖에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만경이니까 만경국민학교, 만경초등학교에 이제 운동회를 가을 운동회를 하면 네. 이제 천군백군 하면은 제가 천군 때나 백군일 때나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네. 제가 1등을 하니까 네. 달리기 하면. 근데 항상 프로그램이 학부형과 함께하는 그 맞아요, 프로그램이 맞아요. 항상 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엄마가 오셔. 아빠가 오시는 게 아니고 엄마가 오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제가 항상 꼴찌를 했어요. 왜 엄마하고 같이 그치, 손잡고 뛰어야 맞추느라고. 되니까. 네. 저는 이제
혼자 뛰면 1등을 하는데 네. 학부형과 뛰는 엄마와 같이 손잡고 뛰는 것은 항상 꼴찌했어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겠어요. 이제 네. 제가 어렸을 때 좀 가슴에 조금 그러니까. 맺힌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부턴가 이제 꾸준히 마라톤을 하면서 예, 제가 어머님한테도 직접 이 얘기도 뭐 한 기억이 있고 또 저는 마음속으로 평생을 뛰지 못하는 그 어머니 목까지 제가 이제 이 마라톤을 통해서 제가 어머니 목까지 마라톤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운동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렇구나. 결정적으로 이 마라톤을 이렇게 좀 더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운동도 하고 네. 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더 하게 된 동기가 그러셨군요.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그 사고로 인한 장애,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네, 그 네. 장애인들이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생활 불편을 더 관심을 더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기도 했는데요. 네, 의장님 금천구에 그래서 만경평야에서 금천구에 학교 때문에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으면 이제 오셔갖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제가 네. 금천구에 오게 된 것은 이제 네. 90년대 후반에 이제 네. 오게 됐는데 네. 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주식교사 쌍방울에 입사를 했어요. 네. 주식교사 쌍방울이 그때 당시 본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쌍방울에 이제 다니면서 네. 지금 은행나무 오거리에 그 코너에 네, 지금 네. 제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네. 건물이 네. 예전에는 주식회사 쌍방울 법인 건물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쌍방울에서 이제 조금씩 그 법인 그 건물을 정리하는 단계에 네. 제가 그 당시 이제 거의 퇴직을 할 네. 그런 때가 됐어요. 네. 그 즈음에서 제가 네. 거기를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월세로 네. 일단은 하다가 네. 그다음에 돈을 좀 모아서 전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네. 전세로 좀 있다가 네. 그것을 매각하는 시점에 또 이제 거기를 제가 은행에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네. 명의를 제가 이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뭐 지금도 물론 그때 받은 네. 대출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실질은 이제 뭐 네. 제 명의로 돼 있지만 네. 뭐 거의 은행에서 많이 이제 도와주고 네. 있는 편이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제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시작이 시흥동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거기서 쌍방울 메리아스 그 대리점을 네네. 운영하면서 네. 그 어떤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요? 뭐냐면 네. 그 제가 그 쌍방울을 처음 인수해가지고 네. 하면서 그 전국의 쌍방울 대리점 네. 사장님들과 네. 그 영업사원들을 모아놓고 성공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에는 그 관리자들이 세 사람이 거기를 관리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인수를 하면서 거기 매출의 2배 이상을 그래요. 올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영업이사나 그 그룹 회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네. 그 유명기라는 사람이 그 거기 전문가들인 그 쌍방울 직원들 관리자들이 세 사람씩 붙어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올린 그 매출을 그때 당시 저희 아내와 저와 거의 처제가 이제 같이 이제 도와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본사에서 직영하던 것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을 그 성공 사례를 네. 제가 그 무주 리조트 거기 그 당시면 쌍방울 주식회 쌍방울 거였어요. 무주 리조트 가가지고 전국의 대리점 점주들과 영업사원들 모인 가운데 제가 성공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어서 한때 좀 유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영업에도 탁월한 이제 재능이 그건 이제 있었나 봅니다. 지금도 제 삶의 철학이 그렇지만 네. 매사에 열심히 최선을 그렇죠. 다하자. 네. 그리고 겸손하게 주민들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또 가족과 함께 하니까 내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군요. 네.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네. 그냥 계속 주민들한테 예, 계속 늦게까지 열고 1층 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가족과 함께 네 가게 상방울 가게 옛날에는 상방울 가게가 내일에서는 옛날에는 아주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결혼하게 된 러브 스토리가 네 궁금해지는데 아, 예. 설마 네 연애 결혼이신가요? 네. 아, 네. 실은 연애 결혼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는 네. 이제 사실은 연애 결혼에 조금은 좀 어. 중매가 가미된 아 그래요? 뭐냐면 네. 제가 86년도에 네. 그 원광대학교 상대 학생회장을 때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저희 아내가 네. 이 사범대 교육학과를 다녔고 네. 저는 이제 상대니까 이제 경영학과 그쵸.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어렸을 적에 꿈이 네.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뵙기도 그래서 좀 그런 네. 모습이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학생회장의 일을 그 당시 80년대 그때 86년도 7년도는 아시다시피 뭐 6월 항쟁에 네, 맞아. 그때 한참 바빴을 때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거의 못 들어가다시피 하다가 제가 이제 교직을 이수를 했죠. 네. 제가 이제 선생님 되고 싶어서 네, 네, 네.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교육학과에 가서 네. 그 강음을 받아야 네. 이제 교직을 이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침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네. 금요일 날 제가 5, 6교시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네. 근데 이제 그 강의실에 갔는데 네. 이게 마지막 강의실이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은 네. 누구도 이제 뭐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네. 이상하게 그날 눈에 이게 꽂히는 그래요? 눈에 확 들어오는 그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고 그래서 네. 네. 우리 이제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네. 막 쪽지를 주고 받았어요. 네. 그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보인다. 이게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그래갖고 이게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친구들 주변에 네. 이제 강의 끝나고 자기가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좀 소심한 성격이지만 그때도 말은 못하고 마음은 네. 있어도 네. 어떻게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음에 들고 참 참한 그 느낌이다. 또는 이제 강의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쭉 가면서 네. 교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걸어갔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유명기 학생이 여기 상대 학생회장인데 그동안에 강의를 못 들어와서 잘 인사는 못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저를 막 자랑을 네. 해가지고 네. 그 저 학생하고 미팅을 주선을 좀 교수님이 좀 해주십시오. 네. 정식으로 교수님한테 네. 이제 그 요청을 해서 네. 보니까 우리 그 집사람 아내도 친구들을 한 이게 5-6명이 쭉 그룹을 지어서 항상 다니는 그룹이 있고 우리도 한 5-6명이 쭉 함께 이렇게 다니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 학생 한 네. 분하고 우리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 하나하고 네. 대표를 해서 네. 이제 단체 미팅을 하셨나 네, 보다. 중간에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그렇네요.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집에 가서 네. 결국은 약혼식까지. 오, 그래요? 네, 지금도 그 사진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선물 준비하고 네. 그쪽에서 선물 준비하고 정식으로 그 중국 요리집 가가지고 약혼식을 했어요. 네. 우리는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 간다. 된다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지금도 네. 우리 친구들과 만나고 또 그쪽에 친구들과 또 만나면 그런 얘기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그래요. 네. 네. 어떻게 사모님 자랑 어떤 면이 좋았다. 네. 또 물론 이제 자녀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사모님께서 구의원 재도전 하실 때 혹시 반대하지는 않으셨나? 사모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도 네. 그 뭐 학생회장 한다고 항상 그 6월 항쟁 때도 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또 이렇게 학생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좀 우리 아내가 많이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많이 반대를 했는데 아무도 힘드실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뭐 제가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네. 예, 그러면 뭐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뭐 편안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원자가 됐어요. 저희 그러실 아내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녀분은 어떻게 두고 계시나요? 이제 큰애가 지금 이제 딸, 네. 28살짜리 딸이고, 네. 지금 이제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그래요? 강남 쪽에 이제 네. 출근을 하고 이제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남자인데, 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네. 그 롯데그룹의 공채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요. 예. 대기업이 예, 지금은 이제 네. 출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사실은 네. 내년 3월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조기 졸업을 해서 그래요. 예, 네.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롯데그룹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그 뭐 꼭 그 저희 아내와 우리 큰 아이 딸 둘째 아들 사실은 제가 많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네. 제가 정치를 한다고 저희 아내와 아들 딸들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데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러시겠습니다. 네. 그래도 가족분들의 든든한 지원과 어떤 의장님의 그런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네, 잘 근데 견뎌오신 것 이제 같습니다. 사실 요즘 뭐 취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사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이렇게 참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데 네. 또 이렇게 큰 애나 작은 애가 또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서 네. 아빠는 항상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참 늠름하게 이렇게 커져서 저는 한없이 고맙습니다. 네, 그러시겠습니다. 네. 정말 뭐 어떻게 처음에 이런 정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계기라든지 또 처음에 나오셔서 2번까지 이렇게 좌절을 맛보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신 그런 끈기나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아까도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동주민센터, 그렇죠. 예, 시골에서는 면사무소라고 네, 하죠. 네. 읍사무소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린 마음에 보면은 그 너무 문턱이 높더라.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시골 사람들은 많이 왜소해 보이고 좀 이렇게 그렇죠. 연약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어린 마음에 보면서 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커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게 조금씩은 제가 마음속에 좀 싹이 터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셨나 봅니다. 네. 아 제가 크면은 정말 뭔가는 큰 정치인 아니더라도 작은 정치라도 제가 해서 네. 뭔가 좀 이런 그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뭔가 조금 대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셨네요. 예, 예, 꿈을 이뤘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네, 간단하게 좀 들려주시죠. 제가 사실은 뭐 이런저런 과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감정이 지금 숙연해지기도 이렇게 하고, 네, 약간 맞습니다. 감정이 약간 네.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네. 조금 이제 한 스텝을 늦춰야 되겠는데 원래 사랑채 넣으신 게스트분들 네. 네, 말씀하시다 보면 정말 네, 이제 같이 울면서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아까 이제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네. 드렸는데 네. 사실은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네. 이제 저희 집이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음. 이만기 선수가 밀면은 넘어갈 정도의 오두막 집에서 6남매가 이렇게 네. 자랐는데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제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네.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가니까 그 바로 밑에 여동생이 네.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네. 네. 2학년. 2학년인데 3학년에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6남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만 대학을 갔는데 네. 이제 이 동생이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면담을 네. 한 거예요. 네, 우리 네. 가족들과 상의도 않고 음. 이게 이제 오빠 대학을 꼭 오빠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휴학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옛날에는 참 많이 네, 그랬던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네. 저희뿐만 아니고 네, 네. 주변에 이게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81년도 입학하고 나서 네. 이제 82년도 이제 군대를 네. 갔고 네. 이게 우리 여동생은 이제 1년 동안을 이제 영등포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영등포에 방림방적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1년 동안 가서 네. 예, 돈을 좀 모았고 그걸로 이제 네. 집에 좀 보탬을 줬다고 그래요. 제가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구로공단을 기억해 방송에서 네, 거기 네. 일하셨던 정말 뭐 쉽게 말해 여공일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그게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여동생이 네. 이제 그때 당시 정말, 네. 남자들도 힘든데 네, 여고 맞아요. 2학년생이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네, 이제 네. 15, 좀 16 그렇잖아요. 됐어. 네. 상당히 예민할 때인데. 네. 그래서 가서 일해서 가족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호적으로는 이제 6인년으로 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제가 이제 6.1년생이에요. 네, 그러셨군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길어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대요. 네. 그래서 갓난아기 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더 쳤나 보다. 네. 네.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요. 등록을 네. 미뤘다가 네. 그 다음에 했다고 그래요. 네. 예. 그 시절에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6.2년생인 네. 아니 원래는 6.1년생인데 이제 네. 호적상으로는 이제 6.2년으로 등록이 네. 돼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그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가 이제 82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고 네. 왜냐하면 또 여동생을 네. 또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방림방적에서 퇴사를 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1년 후배 들어오고 이제 여고를 마쳐야 하는 네. 그런 그 시절에는 좀 정말 아픔이 좀 네, 있었어요. 형제가 정말 네. 남자 형제를 위해서 또 그 장남을 위해서 근데 오빠를 이제 위해서 그게 네.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후배 네. 들어오고 네. 1년 꿇어서 이게 다닌다는 그러니까요. 게 특히나 네. 여자들은 네. 더 힘들다고 보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그게 좀 그때 당시 많이 힘들었고요. 맞아요. 그 시절에 그다음에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6남매 중에 형님이 네. 둘, 누나, 여동생이 둘 있는데 제가 이번 엊그제 6.13 지방선거 때 이제 네. 큰 형님 이제 54년생이신데 네.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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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이제 6.13 지방선거에서 이제 재선에 성공하고 지금은 이제 의장이 됐지만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방선거 중에 이제 큰 형님이 또 하늘나라에 가셔서 네. 예, 저는 마냥 또 즐거울 수만은 네, 없는 그러시겠네요. 그런 이제 그런 상태고 지금도 이제 큰 형이 이제 54년생이라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가끔 또 형님 사진도 보고 좀 제가 올해는 조금 기쁨도 있었지만 좀 그렇겠네요. 마음의 네. 아픔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제 그래도 앞으로의 희망 아직까지 많은 세월이 있으니까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희망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들려주시죠.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힘들고 어렵고 좀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네, 작은 일이라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네,
예, 작은 꿈이지만 지금 이루어서 지금 하고 있고. 아, 네. 근데 뭐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정치한다고 밖으로만 돌다 보니까 부모, 형제, 이 가족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네. 앞으로는 이제 제가 뭐 맡은 바의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우리 가족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도 이제 좀 신경을 맞아요. 써야 되겠다. 네, 정말 이런 그러셔야 생각이 듭니다. 될 걸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깥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그렇죠. 네, 네. 내 가정에 내 가족들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튼튼해야 또 바깥 일도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저희 아내나 두 아이한테도 항상 예, 미안한 마음입니다. 네, 잘 알고 네. 계시겠죠. 네, 네, 바깥 일 하시느라 애쓰신다는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어장님에게 정말 고마웠던 분, 뭐 가족도 좋고 아내분에게도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에게 전하는 말씀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에 네,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평생을 그 다리 장애로 사시면서 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요양 등급 3등급으로 아, 네.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네. 이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시고 또 네. 이제 정신적인 또 치매 증상이 오셔서 네. 지금 이제 3등급이면 지금 이 등급이 지금 5등급까지 있습니다. 네, 그쵸. 예, 네. 그래서 3등급이면 이제 중증 환자에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래도 이제 내 부모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평생을 그냥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예. 그래도 이제는 좀 그 여러 가지 치매가 와서 좀 요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참 우리 부모에 대한 생각, 사랑을 저는 잊지 못할 것이고. 아, 네. 예. 어머님에 대한 네.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치한다고 항상 밖으로 돌아서 저희 아내가 네. 우리 두 아이를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소관석이고 스스로 아빠가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그 나름대로 직장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래서 하나에는 자기가 뭐 그 바리스타 네. 그 해서 자기가 직접 자기가 다니고 있고 또 네. 우리 작은 애가 또 그 롯데그룹 하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국내 또 맞아요. 대기업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럼요. 그 뭐 상당히 대견하게 또 스스로 네. 이렇게 공부해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합격을 해서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네, 뿌듯하시겠어요.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또 참 고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모든 것들은 저희 아내인 태현숙이거든요. 맞아. 네. 태현숙. 네. 태현실은 이제 저희 처제 이름이 태현실이고, 네. 네. 저희 네. 이제 아내는 이제 어. 태현숙인데, 네. 참, 사랑의 표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아니 저는 또 뭐 이렇게 아내 자랑하면 뭐 어쩌고 한다 그래서 잘 아는 편인데 저희 집사람 참 네. 좋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의 어떤 덕택이 아닌가. 네. 그렇고 지금도 뭐 어디 가서 조금 감 나가는 거 하나 음식 하나 옷 하나를 못 입고 못 먹어요. 지금도 가면 네. 항상 여보 저녁 식사 한번 하세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그 순댓국집, 네. 맞아. 네. 뭐 칼국수집 꼭 이런 데만 가자 그러고 네. 어디 참 어쩌다 한번 백화점이라도 아니면 어디 그 뭐 마리오라도 한번 같이 가자면 그 아들 딸 걱정만 하지 항상 자기 건 챙기지도 못하고. 네. 이 방송.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네, 더 네. 이제 사랑해야죠. 네, 맞아요. 사실 네. 저도 이제 좀 성격이 그래서 네. 이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네. 우리 한국 남자들 네. 네, 그러시잖아요. 근데 네. 항상 네. 이제 요즘은 더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아, 네. 우리 태연숙 아내 이제 참
남은 여생 동안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 네, 이제 좋습니다. 이제 뭐 네. 말보다는 이제 실천을 좀 해야 네. 되겠다. 네, 사실 제가 그 동안은 네. 저도 무뚝뚝하고 성격이 좀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도 그랬고 또 저희 아내한테도 참 너무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표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마음은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하시면은 자꾸 못 하니까 예. 이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네,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소중하고 네. 저 유명기에 오늘 있을 때까지 음, 저희 아내의 역할이 컸다. 네. 네. 네, 이 방송을 전해드리면은 들려드리면 아마 그걸로 네, 마음을 잘 전하는 걸로 네,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있기까지는 저희 아내가 참 대단한 일을 했다. 네, 저 능력과 소질은 네, 뭐 거의 저희 저 아내에 의해서 발굴이 됐고 또 저희 아내가 있음으로써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네, 정치도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참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이제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배현숙 여사님.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아내분에게 대한 마음을 절절하게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과 네 끝날 때 엔딩곡 네 조용필의 친구야를 네 청해 주셨죠. 네 끝날 때 엔딩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청취자분들에게 의장님으로서의 네 전하는 인사 말씀으로 끝을 맺어 보겠습니다. 네. 예, 뭐 시작할 때는 너무 떨리고 긴장도 되고 네.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미지 세계를 좀 이렇게 접하니까 네. 굉장히 떨리고 네. 힘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하나하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익숙해졌는데요. 네. 그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잘 들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또 제가 의장이지만 나름대로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또 열심히 그동안에 봉사한 그 마음 변치 않고 언제까지라도 주민 곁에서 주민의 소외되고 아픈 부분을 항상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좀 요즘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힘내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또 살 수 있는 그날을 항상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쳤으면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권위와 가식을 내려놓고 검천 구민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발로 걸으면서 주민의 어려움과 향상된 삶의 질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의정 활동에 정말 열정을 다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류명기 구의장님께 정말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건강에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희망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간이 있으니 나약했던 지난날을 교훈 삼아 조금씩 참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웠던 추억이라도 그 안에 희망을 담을 수 없으니 희망이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설레임이란 사실을 또 그 믿음이 나약한 우리들을 강인하게 만들어주리라 믿어봅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책. 네,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유자차 네,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님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하늘에서 잠자고